자, 무명전설 전설의 산의 1편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전설의 산의 1편 방영의 시청률과 관련하여 특히 무명전설 시즌 1 탑7 멤버들의 위기설까지 인터넷상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직접 발품을 팔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알아보고 취재도 해본 결과 놀라운 반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전설의 산의 1편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즐겁게, 특히 팬분들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무명전설이 전설의 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17일날 방영되는 프로듀스 101에서 40등 이하로 방출됐다라는 썰을 풀어낸 성리씨와 탑3 멤버인 쟁한별, 성리, 하루 세 사람이 전현무씨와 함께 일상을 보내는 방송편이 방영되지 않겠습니까? 이 MBN의 무명전설 팀은요, 이 탑7과 특히 탑3 멤버들이 굉장히 활약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곽튜브와 전현무와 함께하는 탑3의 쉴 새 없는 티키타카와 반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17일날 MBN에서 방송되는 전현무 계획 시즌4 3회에서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연이 아니죠. 같은 MBN 방송사이고 그 같은 MBN 방송사이기 때문에 탑3 멤버들이 주축이 되어 출연을 한다. 이날 곽튜브는 성리에게 프로듀스에 출전했다고 들었다라고 하자 나야 나 노래 부를 때 도전했는데 40등 밖으로 밀려나 방출되었다. 오디션 방송만 5번을 도전했다. 상처도 많이 받았다. 그러다 무명전설 공고를 보고 이거 안 되면 난 진짜 포기하자 라는 마음으로 도전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준우승자인 하루씨가 24세라는 나이를 밝히자 현무형의 아들뻘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전현무씨가 진짜 아이돌같이 생겼다 라며 비주얼을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하루씨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이돌 그룹 투어스 멤버의 제의를 받았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었죠. 자, 이런 탑3 멤버들의 이런 활약들 계속하여 많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시즌4가 방영을 코앞에 더 있다. 이미 모집이 시작이 되었고 활발하게 시즌2가 진행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가장 좋은 성적표는요. 얼마나 콘서트 티켓이 팔렸느냐. 이들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어떻느냐. 이것이 MBN 방송사를 비롯하여 전체 방송사가 절대 탑7 멤버를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이자 이유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번 전설의 산해에서 우승 이후에 달라진 위상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생애 첫 화장품 광고를 맡게 되었다. 하루씨도 어쩐지 녹화장에 커피차가 2대나 왔더라. 사비로 커피차를 보낸 성리의 미담도 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장한별, 정연호 두 사람 역시도 생애 첫 지하철 광고가 걸렸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재밌는 건 제 영상에 남겨지는 댓글들입니다. 이 성리씨가 받은 우승 상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각종 특전은 진행이 되고 있느냐? 많은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요. 왜냐면 제대로 된 특전의 어떤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시즌2가 벌써부터 모집이 된다라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시즌1 멤버들을 시청률에만 이용하고 팽시킨 거 아니냐. 성리씨가 우승을 했는데 이 제대로 된 권리로서 받아야 하는 우승 특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방송사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는 분들 많은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무조건적인 방송사의 편을 들자라는 건 아니지만 MBN 방송사는 지금 무명전설의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방송 프로그램도 지금 이 무명전설만큼의 시너지와 엄청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팩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우승자에 대한 특혜와 제대로 된 결과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프로그램이 성료할 리 있겠습니까? 또 나아가선 누가 이 프로그램 오디션에 출연을 하려고 할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싶고 그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시간이 걸릴지언정 충분히 성리씨에 대한 특전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치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밌는 건 이번 전설의 사내에서 많은 라인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방송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조정민 씨를 단독 인터뷰했을 때 제가 취재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룬혜 씨와 러브라인이 될 거다. 근데 여기 보면 장한별 씨하고도 무대를 했고 이룬혜 씨하고도 러브라인처럼 약간 이 방송사에서 재미있게 엮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조정민 씨의 비화를 보시려면 제가 올려놓은 조정민 인터뷰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 장한별 씨가 실제로 노래를 들어보면 진짜 가창력이 엄청나다. 호흡을 맞춰봤는데 굉장했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조정민 씨가 했고요. 이룬혜 씨도 실물이 너무 잘생겼고 방송에 나오는 게 오히려 나이가 들어 보이지 실물로 봤을 땐 진짜 엄청나게 빽빽한 머리숱, 훤칠한 키, 깜짝 놀랄 비주얼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옆에 두고 재우고 싶다. 이룬혜를 향한 폭탄 고백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조정민 씨에 대한 혹여나 이 비난, 비판 댓글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방송 컨셉이기 때문이에요. 어찌됐건 여심 판정단으로 조정민 씨가 이례적인 극찬을 쏟아냈고 노래에 깊이 몰입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재미있는 삼각관계 구도로 전환이 됐죠. 그러면서 장한별 씨와 무대를 서고 또 조정민 씨가 이룬혜 씨와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자, 재밌는 건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MBN 방송사에서 전설의 사내 스피노프를 시작으로 탑7 멤버들의 활약을 콘서트와 함께 연말까지 이어나갈 거란 말입니다. 또 그것이 되어야 제가 볼 때는 결국 시즌2의 시청률로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재밌는 건 우선 이번 시청률의 첫 번째 닐슨 코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 티빙에서 밝혀진 OTT 시청 점유율을 보면요. 1위를 차지한 유키즈 온 더 블럭이 36.5%, 전설의 사내가 7.4%, YTN 뉴스나이트가 5.3%입니다. 순위로 본다면 결코 낮다라고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시청 점유율이 이 무명전설 본방송 때 30%가 넘어갔거든요. 유키즈 온 더 블럭의 36.5%보다 높은 점유율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시청 점유율 7.4%가 엄청 높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피노프의 특성상 분명히 시청률의 결과 역시 기존 현역가왕 또 TV조선의 스피노프와는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닐슨 코리아에서 몇 퍼센트의 시청률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이유와 왜 그 시청률이 괄목할 만한지 또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지 명확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청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자, 전국 시청률 기준으로 전설의 사내 2부가 4.098%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요. 1부가 3.31%, 3부가 2.997%를 기록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순위로 놓고 본다면 굉장히 높은 순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JTBC 뉴스룸보다 높았고요. JTBC 사건반장보다 높았으며 TV조선 저녁 9시 뉴스보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라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같은 MBN의 뉴스파이터와 저녁 7시 뉴스 시청률보다도 거의 뭐 2배 이상 높은 시청률이 달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던 것보다는 확실히 나쁘지 않은 시청률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방송, 그러니까 경쟁사였던 뭐 여러 프로그램 중에 특히 한일 탑10 쇼 같은 경우는 현역가왕 멤버들이 등장을 했었잖아요. 같은 방송사였지만 결국 7.5%가 최고 시청률이었고 나중에 3.7%까지 하락을 했습니다만 첫 방송 때가 7.5%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같은 MBN 방송사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무명전설의 시청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전설의 사내가 한일 탑10 쇼의 첫 회차인 7.5%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거 앞으로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냐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상당수의 분들은 그래도 괄목할 만한 성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팩트가 뭐냐? 팩트를 말씀드리면 반반인 것 같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적은 맞아요. 왜냐하면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순위를 기록했고 4%대의 시청률, 요즘 공중파에서도 1% 겨우 나옵니다. 1%대 시청률이 겨우 나오는 공중파 시청률을 놓고 봤을 때 종편방송사, 그것도 종편방송사 중에서 규모가 작은 편인 MBN이 이 정도 나왔다라는 건 상당히 높은 성적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사실 엄청나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MBN이었던 현역가왕 같은 경우가 7.5%였고 가장 낮은 시청률이 3.7%였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스피노프의 방송의 흐름상 회차가 거듭될수록 점점 시청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중간중간마다 오르는 구간도 있습니다. 한해 탑10쇼도 보면 3%, 3.2%, 3.4%에서 4%까지 올라갔다가 마지막 3.7%까지 하락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한해 탑10쇼 같은 경우는 현역가왕에 등장했었던 모든 가수들이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좀 더 시청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요렇게도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MBN 방송사가 한일 탑10쇼에서 현역가왕을 통해 스피노프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무명전설 시즌2의 멤버들이 아마 시즌1 멤버들이 하는 전설의 사내에 차후에 합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한해 탑10쇼처럼 시청률이 2배 가까이 오를지도 모른다라는 기대 심리가 아마 제작사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무명전설의 활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도 앵콜 콘서트가 확정이 됐거든요. 얼마나 인기가 많았으면 지금 콘서트가 앵콜 확정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간에 떠돌고 있는 지금 뭐 시즌2를 만들다 보니까 시즌1 멤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위태롭다, 이런 위기설은 제가 볼 때는 팩트만 놓고 봐도 아직은 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다만 시즌2가 어떻게 이제 방송이 되고 어떤 시스템이고 시즌1 멤버들을 전설의 사내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무명전설 제작진이 홀대를 하지 않으며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끌고 가는지가 아마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이 제작사라면 지금 대구 공연도 앵콜 공연이 확정될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전하고 있는 시즌1 멤버들을 내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럼에도 무명전설 시즌1 탑7 멤버들의 위기설이 나오는 이유를 제가 좀 조목조목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활약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탑7 멤버들의 광고 촬영에 성리 씨의 화장품 광고 이야기가 핫하긴 하지만 남은 탑7 멤버들의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놓고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이미 팬미팅은 진행이 됐고 각종 광고 또 OST 활동, OST도 이미 진행이 됐죠? 성리 씨, 하루 씨 둘 다. 자, 이런 등등의 활동을 해 나갈 겁니다.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아무래도 각 가수의 소속사와 가수에게 모든 수익이 가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하는 모든 활동은요, 사실상 이 방송을 시작한 MBN 방송사와 관련된 매니지먼트와 수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 TV조선의 미스터트롯 시리즈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멤버들이 활약을 하고 돈을 벌고 유명해져야 한다면 방송사에서 총력전을 해줘야 하는데, 여성편이라고 한다면 시청자와 뭐 각종 팬들의 어떤 분포도가 좀 나뉠 수 있겠죠. 하지만 같은 남자편을 하게 된다면 막말로 무명연설 시즌1의 멤버들을 좋아했었던 분들 중에서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 이들의 팬덤이 거대해져야 하는데 이 파이를, 이
부분적인 어떤 퍼센테이지를 새로운 시즌2 멤버들에게 양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성리 씨가 우승자의 위험을 제대로 보여줬다 라면서 6월의 트롯 챔피언 베스트 포토제닉 투표에서 최재명, 김수찬과 쟁쟁한 경쟁을 하다가 결국 6월에 얼굴이 되었습니다. 최종 득표율이 무려 56.8%, 2위를 차지한 미스터 트롯의 최재명 씨와 30% 가까운 차이로 엄청난 격차를 보이며 여기에 선정이 됐거든요. 물론 이것이 뭐 그냥 단순한 일종의 투표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미스터 트롯이라는 정통 오디션 프로그램과 경쟁하여 배출된 멤버를 압도적으로 이기며 무명전설의 성리 씨가 이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성리 씨의 팬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리 때문에 무명전설 봤다. 성리 씨가 초창기, 그러니까 무명전설 초기부터 팬덤 형성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팬으로 유입이 됐거든요. 그것이 우승까지 간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무명전설 시즌2가 방영한다 해서 우리가 보겠느냐, 우리는 시즌1의 멤버들만을 보겠다 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전략적 요소가 있습니다. 당연히 방송사는요, 시즌1 탑7 멤버들을 시즌2에 출연시킬 겁니다. 제가 볼 땐 거의 한 90% 정도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시청률 때문이죠. 그런데 기존 시청자분들과 팬분들은 이들이 활약하고 성장하기도 전에 시즌2를 방송하는 방송사가 괘씸하다라는 거예요. 괘씸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무명들을 위한 기회를 준다고 해놓고선 어떻게 벌써부터 시청률 때문에 시즌2를 방영하는 거냐. 그게 심지어 여자 편도 아니고 남자 편을 왜 방송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기사를 보면요. 방영 아닙니다, 여러분. 올 겨울 방영입니다. 그럼 제 예상엔 11월 아니면 12월입니다. 12월도 연말 아닐 거예요. 아마 12월 초나 11월 말에 방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죠? 지금 7월 중순이니까 몇 개월 남았습니까? 앞으로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근데 이 4개월 사이에 스피노프가 종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콘서트는 아마 종료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스피노프 방송만이 남아있는 시즌1 멤버들은 어디로 가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히 MBN 방송사의 모든 것이 달렸다. 전 딱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풀어나갈지 모르겠어요. 이번 스피노프도 저는 좀 놀랬던 게, 야, 여기에서 멤버들끼리 경쟁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긴 팀이 자신의 팀을 지지해준 시청자 팬분들에게 콘서트 티켓 100장을 주겠다. MBN 방송사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든 순환 구조로 활용을 한다 라는 겁니다. 콘서트는 콘서트대로, 스피노프는 스피노프대로가 아니라 콘서트와 스피노프와 모든 걸 엮어서 이 세트 선물 세트처럼 순환시키면서 계속하여 시청자와 팬분들의 관심을 이어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시즌2가 시기상으로 빠른 이유가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여성편이 아니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재를 해본 결과 남성편의 시청률이 높을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방송사는요, 시청률이 99.9999%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받고 광고 수익으로 방송사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MBN 방송사가 뭐 TV조선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들이 만들어낸 탑7 멤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 역시 앞으로의 행보를 보며 너무 이 프로그램 제작에만
시청률에만 매진을 하고 선출된 멤버들에 대한 부당함이 있다? 날석에 비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명전설에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이유가 또 존재했습니다.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스핀오프가 방송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최소 1년 동안은 탑7 멤버들에게 좀 집중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상당히 많이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 앞선 영상 댓글에 달렸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무명전설을 시작한다니, 무명전설 1 탑7의 열기가 제대로 시작도 되기 전에 좀 너무하지 않냐, 희소성이 있어야 귀한 게 아니겠냐, 그러면서 무명전설 1에서 관심을 얻었다 하여 방송국에서 벌써부터 시즌2를 한다라는 건 너무 성급하다 또 있습니다. 무명전설 2 너무 빠르네요. 아직 스핀오프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얘기가 이겁니다. 벌써 시즌2 얘기가 나오는 건 좀 이르다. 이제 시즌1이 끝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막 팬들도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고요. 대부분 하루, 성리, 그러니까 이 탑7 멤버들을 응원하는 장한별 씨 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들이 사실상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 탑7 멤버들을,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건 이들이 지금 시즌1이 종영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즌2를 발표를 해버린다라는 건 굳이 이 계약 기간을 그럼 왜 맺었냐라는 겁니다. 왜냐면 시즌2가 방영이 시작이 되면 아무래도 관심이 좀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시즌1 탑7 멤버들이 이렇게 광고도 많이 찍고 방송 출연도 하고 스핀오프 방송으로도 활약을 해야 되는 그 기간에 시즌2로 어떻습니까? 바로 관심이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물론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스핀오프 방송의 통상적인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보면 남자편 기준으로 탑7이 나오건 여자편 기준으로 탑7이 나오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1년 6개월 기간 동안 스핀오프 방송을 통해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남자 스핀오프가 할 때는 여자 오디션 방송이 방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겹치지 않는다. 반대로 여자 스핀오프 방송이 되면은 남자 편 오디션 방송이 방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률은 시청률대로 거두면서 같은 남녀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기존 전 시즌의 탑7 멤버들의 활약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된다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MBN의 이 무명전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겹친다라는 거죠. 같은 남자 편을 방영하게 된다라는 거. 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논란과 추측이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방영 시기입니다. 방영 시기가 지금 1월 26일이라고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영상의 댓글들도 살펴보면 시즌2는 내년 1월 26일 날 방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럼 계약을 6개월만 했어야지 1월 26일 전까지만 계약하고 시즌2 멤버들이 방영하는 시기에는 기존 탑7 멤버들의 자율성을 줘야 하는데 왜 묶어두는 거냐. 예선전은 아마 올해 촬영이 들어갈 거다. 그럼 이 무명전설의 기존 탑7 멤버들의 계약 기간이 이해되지가 않는다라는 말이 많은 거예요. 만약 이들이 올 연말까지 계약이 종료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사실 그때부터는 단독 콘서트 또는 광고 또는 예능 방송 출연이 MBN 방송사와 상의없이 자유로울 겁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은 올해까지 오고 나서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내년 거의 6개월에서 10개월 가까이 잔존에 있는데 벌써 시즌2가 그 사이에 나와버리면 이거 무명전사 탑7 멤버들 활약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